네. 그래서 요 2번 문제도 우리 회사는 비과세 항목에 대한 그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추었다라는 그 자료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식대도 법령에 의해서 월 20만 원까지를 비과세 적용하니까 이것도 비과세는 20만 원. 조회 안 하고 그냥 답을 쓸 수 있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다음 3번. 8월분 급여자료 입력의 전체 사원 비과세 금액은 총 얼마인가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봐야 되죠. 전체 사원의 비과세 금액이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서 봐야 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을 앞 시간에서 했었는데 인사급여의 급여자료 입력을 가셔가지고 귀속을 8월로 하시고 구분은 1번 급여 하면은 우리가 8월 25일자로 입력해 놓은 급여 자료가 보입니다. 전체 사원에 대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비과세 금액이 얼마냐 했잖아요. 비과세. 네, 140만 원. 그래서 전체 사원의 비과세 금액은 총 얼마인가? 140만 원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400000 또는 1,400,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8월분 급여자료 입력에 성동일 중도 퇴사자 정산을 통해 반영된 차인 지급액은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성동일 한 사람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열려있는 8월분 급여자료 입력에서 성동일 클릭하시고 차인 지급액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4242530이죠. 이렇게 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8월분 조회 문제입니다. 근로소득 A01에 5번의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8월분을 저장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저장 안 했으면 다시 작성해도 돼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23년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아까 시간에 2024년도로 바꿔놨는데 다시 23년도로 바꾸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3년 8월 지급도 연도 바꾸십시오. 2023년 8월부터 2023년 8월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정기신고에서 엔터. 저장된 데이터 불러내도 아마 맞을 겁니다. 아니오에서 다시 작성해도 되고요. 자, A01이 여기 있는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코드. A01은 간이세액입니다. A01에 5번 총지급액은 이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14,700,000 이건 복사가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8월분 지금 열어놓은 거죠. 18번 조정대상 환급액은 얼마냐? 네, 18번 조정대상 환급액 이익 있는 금액이죠. 네, 이거는 양수로 돼 있으니까 양수 그대로 입력해야 돼요. 276160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을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아까 우리 연말정산했던 메뉴입니다. 김현철의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 총 몇 명이냐 이랬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자, 그러면 연말정산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아까 연말정산했던 메뉴예요. 자, 김현철 클릭하시고 본인 포함해서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 총 몇 명이냐. 그러면 여기 본인 배우자 여기까지 세면 되죠. 경로우대 장애인은 추가 공제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따로 셀 필요가 없어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4명 합치면 6명 되겠습니다. 답을 6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연말정산 메뉴예요. 노현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그러면 노현주 클릭하시고 의료비 195450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를 보면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문제입니다. 이진섭의 74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얼마냐 이랬어요. 자, 이진섭 클릭하시고 74번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소득세 했습니다. 가로 열고 소득세.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1120506. 다음에 10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조회해가지고 2024년 2월분 연말정산 합계의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네, 우리가 아까 연도를 고쳐버렸는데,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셔가지고 다시 작성해야 되겠네. 2024 02 2024 02 2024 02 2024 02 되겠습니다. 자, 정기신고에서 엔터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A04 여기 코드에 있는 것을 말하죠. A04의 5번 총 지급액이 얼마냐. 5번 161760000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평가 문제 답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득점을 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근로소득 관리에 관한 실무 수행을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크게 3가지 문제가 나와요. 사원 등록 이 안에는 부양가족 등록이 포함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급여 계산 문제가 나와요. 급여 계산에서는 수당 등록, 공제 등록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말정산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요 세 문제 여러분이 연습을 지금 우리가 최근에 했던 연습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득세 실무 수행을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할 텐데, 기출문제 하기 전에 그 유형별 연습이라고 이론을 우리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론 문제가 지금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군데군데 띄엄띄엄 안 풀어본 문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푸는 걸로 하고, 그리고 분계 문제가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분계 문제가 한 120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분계 문제도 분계만 계속하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좀 분계를 1시간 하면 나머지는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도록 섞어가면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 비대면 줌으로 쌍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건이 안 되는 분은 학원에서 쌍방향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난번처럼 집에서 편하게 해주시는데, 항상 카메라는 켜서 여러분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근로소득 관련된 거. 그래서 오늘 바로 그냥 시험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이제 1시간입니다만 1시간 안에 다 하신 분은 그냥 바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바로 쓰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용을 읽어보시고 첫 번째 문제는요, 그 사원 등록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했던 이 회사 그냥 삼일전자에다가 여기 사원 등록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임의로 코드 만들어서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답을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 문제.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자료 설명이에요. 요 자료 설명. 요 자료 설명을 잘 보신 다음에 입력을 해보고서 거기 답안을 기입을 해보십시오. 제가 좀 기다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여섯 명을 입력을 하고 나서 그대로 보고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답이 부양가족만 쓰는 거니까 부양가족 등록하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조희준 씨의 월급여나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사실 됩니다. 조희준 씨에 대한 거는
지금 이 문제의 답을 갖는 것은 부양가족 본인 포함해서 6명 그것만 하는 거니까 부양가족 등록만 본인 포함해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어서 이걸 채워주시면 돼요. 네, 비곤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은 기부금 중에서 무엇을 본인만 공제해야 한다. 여기 막 기억날 거예요. 기부금 중에서 무슨 기부금은 본인만 해당된다. 교육비 중에서 공제 불가능. 누구의 것은 공제 불가능하다고 아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신용카드는 누구 거는 입력하면 안 되죠. 누구 사용분. 네. 그다음에 주택자금은 누구 명의 것만 공제해요? 네, 연금하고 같이 누구 명의 것만 공제한다. 그런 거 가로를 채워주시면 돼요. 네,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설명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쭉 하시다가 제가 문제 9번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할 때. 마지막 9번 문제는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제 배점 15점 배점을 해드렸는데 이 문제는 문제가 이게 두 개예요. 문제가 보면은 왜 두 개냐면은 하나는 뭐냐, 인적공제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하나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수당공제 등록 여기를 채워라 하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그 원천인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거 알죠? 날짜만 입력하면 그냥 작성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채워라는 거예요. 이거 하얗게 된 자리만 여기에 이제 여기 다 채우는 건 아니에요. 숫자 들어간 자리만 채우면 돼요. 여기 밑에 이거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 그 답안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왜 제가 여기 문제 9번에서 요거를 회사를 하나를 본인 이름으로 회사를 등록하시오라고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해놓은 요 회사에다가 3일전자에다 하시게 되면은 3월 급여자료 입력을 하면은 뭐 여기 저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부양가족 등록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그 인적사항 아니 인적공제 계산하는 건 그냥 여기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 해도. 근데 어차피 이 급여자료 입력 때문에 김은호라는 사원을 등록을 해놔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새로운 회사에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적공제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원 등록하고 나서 이진섭 사원 등록에 하고 나서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아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가면은 여기 가면 다 계산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그거 보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보고 계산할 수 있지만은 이제 어차피 이 김은호를 입력하고 나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서 여러분이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이거 보고 계산하셔도 돼요. 기본공제는 여기까지가 기본공제,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가 있으면 경로우대,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뭐 김은호는 남자니까 부녀자는 아니겠죠. 한부모가 있으면 한부모,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하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도 좋아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급여자료 입력 때문에 여러분이 이 3일전자에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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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짜리는 여기서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회사 등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회계 메뉴에 가서 여기 회사 등록 여기 가서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빈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코드를 여러분 마음대로 만드세요. 뭐 1000번 이렇게 만드시고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만드세요. 네. 나머지 사항은 저기 회계 연도만 뭐 일기 하셔가지고 이 엔터 2023년 일기라고 했네. 뭐 일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2023년 하면 다 되었어요. 밑에 거 입력 다 생략하시고 이 상호만 하나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2023년도로 회계 기간만. 그런 다음에 여기 저기 회사 이름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러분이 만든 회사 1000번으로 만들었으면 1000번으로 이렇게 로그인 하셔가지고 예. 1000번으로 로그인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사급여에 가서 사원 등록 해서 김은호를 사원 등록하셔야 급여 계산도 할 수가 있고 예, 거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작성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9번은 해 주십시오. 그래서 9번 문제는 사원 등록해가지고 인적 공제 금액이 얼마인가 그거 계산해내는 게 6점.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을 해서 수당 등록하는 거 4개 그게 4점. 그 다음에 밑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 게 5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은. 그러면 제가 설명은 다 드렸고요. 여러분 풀면서 질문이 있었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돼요.